소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은호라고 합니다. 회장님 아내분 고성희 씨가 버린 딸이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진석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은호의 벼랑 끝선 목소리를 듣고도 그가 이토록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시선은 비서실장 김 비서가 건넨 얇은 서류 봉투 위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 자네 말은 지금 우리 성재가 죽고 못 살겠다던 이수빈 오빠가 은호 씨가 다니는 AP그룹의 대표란 말인가?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의 고리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맞습니다. AP그룹은 최근 중견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젊은 대표로 바뀌면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 젊은 대표가 바로 이 지역 이수빈 양의 친오빠입니다. 진석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성재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우진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은호가 몸담은 회사. 세상이 좁다더니 이토록 얄궂게 얽힐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김 비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 그게 뭔가.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어 보고했습니다. 그곳 대표께서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질환이 있다는 소문이 주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업을 일궈낸 대표가 시한부라니. 그래? 그것 참 안 됐구만. 진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성재 친구가 죽는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갈 사람은 가는 게 세상 이치지.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공술의 공수거라 했어. 진석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이 정글 같은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우진이를 살려준 은호의 앞날만 멀리서 챙겨주면 되네. 그 아이가 내 아내인 고성희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그건 고성희를 벌하는 것과는 별개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은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 딱 거기까지야. 네, 회장님.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은호 씨께서 지금 그분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거든요. 두 사람이 단순한 대표와 직원의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진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이거. 이상하게 역겹군. 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그 착한 아이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타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석에게 또 다른 부채였습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성희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던 눈빛 뒤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알았어. 좀 더 확인해봐.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그것은 회장 박진석이 아닌 인간 박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AP그룹의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직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섞여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소음의 한가운데에 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 팀장님, 이번 현장 도면 수정안이에요. 자재는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대리석 대신 내구성이 더 좋은 포세린 타일로 변경했어요. 단가는 비슷하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은호는 차철민 팀장에게 서류를 건네며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옆자리를 지나가던 오수정이 은호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정은 평소 툭툭거리며 은호를 챙겨주는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은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지은호. 응, 왜? 은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 왜 울어? 응, 내가? 은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한 표정,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액체. 그래, 은호야. 너 지금 울고 있어. 수정의 말에 은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뚝 책상 위 도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당황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눈물은 샘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지? 나 안 우는데. 나 멀쩡한데.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러왔던 공포와 절망이 둑이 터지듯 밀려나온 것이었습니다. 은호의 기억은 며칠 전 순이의 가게로 찾아왔던 낯선 청년과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얼굴에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여자친구분 되시죠? 저 지역이 형 동생, 지환입니다. 처음 보는 지역의 동생.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은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도쿄 출장인 줄 알았어요. 형이 그랬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일본 간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 안 될 거라고. 은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지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뭐 좀 물어보려고 형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계속 걸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옆자리 환자라고. 계속 울리는 벨 소리가 시끄러워서 대신 받았다고. 지환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심장이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래요. 당장 이식받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왜 지역이 갑자기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는지, 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는지, 왜 모진 말로 상처를 주며 밀어내려고 했는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짐이 되어서 싫어진 줄 알았는데.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은호의 귓가에는 지역의 차가웠던 목소리 대신 그의 따뜻했던 심장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차가운 병실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도 나를 걱정해서 밀어냈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지역 선배, 바보 같은 사람. 은호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수정이 놀라서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은호의 몸은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 모든 끔찍한 진실들이 주는 고통조차 지금 지역을 잃는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젖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수많은 번호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자의 남편이자 자신의 친구, 우진의 아버지.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했던가요.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은호라고 합니다. 회장님 아내분, 고성희 씨가 버린 딸이요. 회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호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건네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진석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지 못해 위장이 쓰려왔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려야겠다는 집념 하나가 그녀의 가냘픈 몸을 지탱하고 있었죠. 진석의 회장실은 거대하고 고요했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서는 순간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창백하지만 도끼가 서린 얼굴. 그 얼굴에서 진석은 자신의 아내 고성희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 우진을 살려준 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장난 앞에 진석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와요. 성희 딸. 이군요. 진석은 성희의 딸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비극을 삼키며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수술해줘서 고마워요.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석의 사과는 정중했고 감사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표정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감사가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서 그 핏줄의 의무로 우진을 살린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반발심이 치솟았습니다. 우진이가 오빠라서 해준 거 아니에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절친이라 해준 거지. 핏줄, 가족, 그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성희 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 그냥 절 버리고 이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은호의 말에는 서슬퍼런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날카로운 말들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죠. 아내의 죄가, 그 업보가 이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진석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애를 운운하는 것조차 가해자의 오만일 수 있었습니다. 진석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여긴 왜 온 거죠? 나를, 그리고 내 아내를 그렇게 증오하면서.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간절한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대표님 때문에 왔어요. 진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지혁 대표, 말하는구나. 그 이름이 진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호가 쌓아 올렸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도 원망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울먹였습니다. 이번엔 회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의 은호는 처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석은 흐느끼는 은호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던 은호. 그리고 지금 또다시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원수의 남편인 자신에게 매달리는 은호. 이 아이의 삶은 왜 이토록 가혹한가?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자신의 아내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방관했던 자신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진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리고 아내 고성이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진석은 천천히 다가가 은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은호 씨가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은호가 젖은 눈으로 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석의 표정은 기묘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호 씨, 걱정 마요. 네. 진석은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가온재단 병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역 대표가 얼마나 위급한지, 그리고 은호 씨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진석이 다시 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내가 절대로 지역 씨 죽게 안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게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석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 고성이가 은호 씨에게 진 빚, 그리고 내 아들 우진이에게 은호 씨가 베푼 은혜, 내가 다 갚습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설령 고성이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는 한이 있더라도. 회장님, 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성이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역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맞았을까요?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잔혹한 표현이었지만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진석은 지금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걸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은호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울지 마요. 당신의 일은 이미 저희 일입니다. 진석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안도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석은 비서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차 대기시켜. 가온재단으로 간다. 지금 당장. 진석의 목소리에는 거칠 거 없는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천사를 구하러 가는 길. 그 길에 아군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백한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이지혁. 그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부착된 기계들이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하지만 그 삶이 기계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현실을 읊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여자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코노스와 연계해서 최우선 순위로 알아보고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차분히 기다려보시죠.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보다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기다려보자는 말은 기적 외에는 답이 없다는 뜻과 동의어였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던 수빈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진짜 어떡해. 수빈의 울음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보다 동생의 저 울음소리가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신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었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꼴은 죽기보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장남이라는 무게를 지고 살아온 이지역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옥이었습니다. 야, 이수빈, 그만 좀 짜. 나 안 죽어. 지역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지만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의사가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그냥 간단한 치료 좀 받고 약 좀 센 거 쓰면 끝나는 거라고. 내가 누군데 겨우 심장 펌프질 좀 안 된다고 죽겠냐? 나 AP그룹 이지혁이야. 하지만 지역의 호통은 공허했습니다. 수비는 오빠의 마른 손등 위로 앙상하게 튀어나온 핏줄을 보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했던 오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던. 거대한 산 같았던 오빠가 지금은 바람만 불어도 꺼질 듯한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그 곁에 서 있던 성재는 차마 지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무력감이 성재를 짓눌렀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박성재, 얘 왜 이러냐?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네. 얘 좀 데리고 나가라. 오빠 진짜. 가라니까. 나 성재랑 할 말 있어. 남자들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넌 빠져. 지역은 일부러 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등을 토닥이며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데려다 주고 올게. 아니야.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성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친구. 자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과 가장 지질했던 순간을 모두 알고 있는 놈. 이제 이 녀석에게 내 남은 짐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야, 박성재. 왜? 내 절친 박성재. 지역은 성재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 효도는커녕 대못만 받고 간다. 네가 나 대신 가서 가끔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래라.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하잖아. 싹싹하다고. 지역의 눈가에 결국 고여있던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성재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소리하지 마. 그런 말 마. 재수없게 진짜. 성재는 붉어진 눈으로 지역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도 아는 모든 인맥 다 동원해서 찾고 있다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성재야. 그리고 지역의 시선이 성재의 눈동자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 소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수빈이 아직 여린 애야.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은 물러터진 거 알지? 나 없으면 걔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눈을 못 감겠다. 지역은 숨이 차오르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골랐습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연애는 조금만 하고 바로 결혼해줘. 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친 놈. 끝까지 오빠 노릇, 친구 노릇 다 하려고 드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에 지역과 성재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성재가 의아해하며 문물을 훔치고 문을 열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중후한 코트를 입은 남자. 냉철하지만 어딘가 복잡한 눈빛을 한 그 사람. 아, 아버지. 아버지께서 여긴 어떻게? 성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석의 표정은 성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고뇌와 연민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진석은 누워있는 지역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젊은 대표, 은호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남자. 그래, 성재야. 많이 놀란 모양이구나. 진석은 성재를 안심시키듯 짧게 대답하고는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지혁 대표, 처음 뵙네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성재의 아버지이자 자신과 악연으로 얽힌 고성희의 남편.
지혁이 고개를 끄덕여 예를 표하려 하자 진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재야,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진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혁을 한번 바라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진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혁 씨가 은호가 다니는 회사 대표라는 이야기 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아가씨, 수빈 양의 오빠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성재가 놀라 되묻자 진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참 좁더구나. 악연과 인연이 이토록 촘촘하게 얽혀 있을 줄이야. 진석은 품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성재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성재는 영문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은호가 우리 우진이를 살려줬지. 제 몸에 칼을 대고 간을 떼어내면서까지 아들을 살려냈다. 그 아이가 내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석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은호에 대한 우리 집안의 마음의 빚을 아주 약간이나마 덜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성재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조직적 합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여자 명단, 그리고 즉시 이식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소견서와 수술 승인 서류였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구할 수 없었던 생명의 동아줄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재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가온재단에서 후원받는 VIP 네트워크와 전국 병원망을 쥐잡듯이 뒤졌다. 내 아내 고성이가 구축해 놓은 그 탐욕스러운 인맥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구나. 진석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고성이에 대한 심판은 조금 미뤄야 할 듯하다. 그 여자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그 여자. 용서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재는 아버지가 짊어지려 하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의와 분노를 억누르고 아들의 친구이자 은인의 연인을 살리기 위해 타협을 선택한 아버지의 고뇌가 가슴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성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에 엄격했던 회장이 아닌 따뜻한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그래, 일단 산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니? 은호가 우진이를 살렸듯이 이번엔 우리가 은호의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도리다. 하지만 성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저 인자한 얼굴 뒤에 얼마나 서늘하고 공포스러운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는지를. 불과 1시간 전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벌어졌던 그 숨막히는 지옥도를 말이에요. 진석이 성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내뱉었던 악마보다 더 무서운 속삭임. 정 못 구하겠으면 당신이 저 수술대 위에 눕던가. 당신 심장이라도 꺼내야겠어. 어차피 짐승한테 심장 따위 필요 없잖아. 썩어 문드러진 거라도 이식하면 숨은 붙어 있겠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심장을 구해오겠다고 비명을 지르던 성희의 비굴한 모습. 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실 문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성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이렇게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성재를 보며 진석은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재야. 네, 아버지. 이 대표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일어나면 수빈이와의 관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마. 성재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가문이 맞지 않는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멸시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수빈을 며느리감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들이라면 우리 성재 짝으로 부족함이 없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재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친구를 살려준 은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인정해준 아버지로서 진석은 오늘 성재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말없이 성재의 등을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성재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시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지여가, 너 살았다. 성재의 손이 병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놓으라는 남편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 악녀 고성이는 과연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과연 건강을 되찾고 은호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가올 고성이의 몰락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